오랜만에 카메라를 켠 김에 음, 이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현재 살아있는 시인 중에 두 명이 있는데, 이분 중에 한 분이 신작이에요. 이 테이프가 너무 좋네. 그리고 이렇게 성능이 좋을 줄 몰랐네. 너무 마음에 든다. 이게 산지 한 8개월 됐는데 정말 읽고 싶을 때 읽어야지 하고 18,000원짜리였구나. 몰랐네. 기다렸다가 어느 작가님인지는 비밀이에요. 이 작가님은 2008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답니다. 시집 아마도 바라바라,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발라, 그리하여 블라블라, 잊지도 않은 블라블라를 주관했고, 편운문학상을 우수상, 김현문학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 작가님 진짜 너무 좋아해요. 이 책이 뭐지?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간 거의 느낌이 어떠냐면 소설은 정치소설, 뭐 추리소설, 일반소설, 로맨스 뭐 그렇게 장르에 따라 가지고 장르만 맞으면 그렇게 호불호가 많이 안 갈리는 것 같은데, 엄청 뭐 좋을 수는 있죠. 근데 엄청 싫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 추리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추리소설이야 뭐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감정을 느낀다 하고,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기본적인 감상의 어떤 평균치적인 느낌이 있다면, 시는 호불호가 너무 세요. 뭐 어떤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한 8일 10일 정도를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 시집칸에서 한 1000권 정도를 봤어요. 거의. 근데 마음에 드는 건 못 찾았습니다. 하나 찾았나?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하나 찾았나? 시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런 저 혼자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마음에 드는 시집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인기 있다 해가지고 내 마음에 들 리도 없고. 그래도 있죠. 그 뭐지? 오랫동안 학습의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에서 실려있던 유명한 시인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딱 2명 마음에 든 2명이 있는데, 가끔 그래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어떤 시인을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기대치? 뭐지 이거? 뭐지?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서점에 가면 책을 쉽게 안 삽니다. 생각보다 많이 사긴 하는데, 한 번에 그거 다 엄청난 고뇌를 한 다음에 사요. 필요에 있거나 뭐 어쩔 수 없이 사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원해서 사야 할 때는, 살 때는 진짜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를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그 과정을 모르고 살 때만 보다 보니까 이미 결심한 채로 간 건데 쉽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죠. 가끔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근데 고민 안 하고 사는 시집이 2권 있어요. 2가지 있어요. 그게 중에 하나가 이 작가님이고 또 다른 작가님이 있어요.
두 분 다 이름이 초성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 작가님의 작품을 처음 본 게 신춘문예 모음집에서 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수상작보다 뒤에 실은 다른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목이 새벽과 음악. 이게 2024년 1월 25일 날 편엠. 여기 어떤 빛이 있다. 어둠이 있다. 어두운 방 안, 창가에 여름 직물로 만든 드레스 하나가 걸려있다. 그리고 빛이, 어떤 빛이 그 드레스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다. 나는 마치 내가 그 드레스의 주인인 것처럼, 혹은 그 드레스를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인 것처럼 느낀다. 이 빛은 내게 무언가를 말하라고, 말해야만 한다고 강요하고 재촉하고 독촉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을? 제가 이 작가님이 한때서 좋아했던 느낌이 어떠냐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시는 아닌 것 같고 에세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작가님이 시집으로 발표한 작품이 시의 형태가 아니에요. 약간. 근데 제가 좋아하는, 제가 쓰려고 하는 어떤 느낌의 글이 약간 그래요. 제가 그게 있거든요. 너무 원하는 느낌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을, 그런 시를 찾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10여일을 작정하고 시집을 다 뒤졌는데 못 찾았고, 제가 읽고 싶은 느낌의 그 감정선이 있어서 읽고 싶은 거를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쓰고 싶은 느낌으로 쓰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을 허용하지 않듯 조밀하게 살아온 날들이 오래되었다. 벌써 몇 년, 이미 몇 년. 방은 어둡고 빗소리만이 가득하다. 단조로운 소리의 질감이 평면의 색깔로 변하는 순간, 음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펼쳐지는 순간, 그렇게 시적인 공간이 발생하는 순간, 그러면 다만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된다. 고요히 떨어지는 폭포수 아래 앉아 있는 기분으로. 마음에 듭니다. 좋아요. 뮤지컬을 보면, 발레도 그렇지만 그 극 예술에 보면 방백이라고도 하고 독백, 그것도 비슷하지만 어쨌든 다른 연기자, 출연자와 교감하지 않는 혼자 말하고 관객과만 소통한 어떤 순간이 있어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순간을 잘 살리는 작품이 저는 되게 취향입니다. 이 작가님은 쓰시는 모든 언어가 약간 방백 같아요. 들어라, 들을 필요든 지만 들어도 된다면 들어도 좋다, 뭐 그런 느낌? 뭐 말을 하긴 하겠는데 들어도 들을 테면 들어보아라.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비슷한 느낌이라서 그런가?
마음에 드는 시는 마음의 약과 같아요. 약간 힘들 때 읽으면 위로가 된달까? 근데 그 마음에 드는 시집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진짜 오래.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제가 찾은 두 명의 시인, 이 두 분 말고는, 생존의 두 분, 돌아가신 두 분, 총 네 분 말고는 너무 이 호불호가 세다 보니까 좋을 것 같았는데 좋지 않고, 좋다가도 안 좋게 되고, 두 번 읽었을 때 처음에 느낌이 나지 않고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만나는데 시를 좋아한다는 사람을 봐요. 어떻게 자리에서 장소가 서점 발업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 책 한 권씩 살까 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고른 책들을 이제 계산대 앞으로 가져오는데, 무슨 책을 골랐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사람의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고,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게 있죠.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런 거, 그 사람을, 상대방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좀 알아가기 위한 정보로서 필요한 것들 많죠. 다른 것도 많은데 그 중에 공간이 서점이라면 책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지금 제가 평소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를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런데 최근에 시를 읽는 사람을 자주 봐요. 제가 이제 모임을 나가고 있는데, 너무 놀랐는데 티를 안 냈던 것이, 한 분이 평소에 이번에 읽으려고 가져온 교양서다에서 자기계발서 하나, 굉장히 그 판매 촉진적인 제목을 딱 가진, 팔려고 만든 셀링용 북을 읽었습니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그런데 한 권 더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거는 시집인데 설명할 생각이 없는 것 같길래 물어봤죠. 그 책은 뭐냐. 시집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레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평소에 시집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번에 고른 책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읽기 좀 힘들거나 그러면 그때를 위해 읽으려고 보험 삼아 가져왔다. 제가 그렇거든요. 약간 그래, 약간 그 위로를 받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힘든 날에서 정말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날 하루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더라도, 그래, 더러운 하루였지만 너하고 이야기하니까 나아진다, 그런 거. 그게 책에도 있어요. 정말 읽기 싫은 책, 읽다가 혈압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와, 폭발할 것 같이 정말 너무 끔찍한 그런 책들이 많아요. 베스트셀러 중에도 많아요. 이게 왜 베스트셀러인지도 모르겠고, 왜 팔리는지도 모르겠고, 왜 추천하는지도 모르겠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포인트 때문에 이 책이 팔리는구나, 요즘 세상이 이러니까 이 책이 팔리는구나 싶기도 한데, 너무 읽다가 끔찍해지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읽으려고 약속한 책이라면 읽어야죠. 그리고 한번 펼친 거를 안 읽는 일은 별로 없다 보니까
참으면서 읽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정신이 마모되는 걸 느껴요. 영혼이 깎여나가는 걸 느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약처럼 시집을 꺼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약간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읽으려고 한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으면 포기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시집을 읽겠다 그랬는데,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예요. 그 출판사는 시집이 뭐 야구 타율 그런 걸로 치면 한 3할쯤 되는 거 3편을 낼 때 그 출판사에서 그 중에 한 편 정도의 책이 시집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는 게 너무 크죠. 생각보다 보통은 나빠요. 읽다 보면 이 출판사에서 시선집을 1번부터 50번 냈는데 제가 찾아서 다 봤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그런 데도 있어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걸 읽어내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삼할린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출판사의 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비록 그 책을 제가 알아요. 수백 권 시리즈, 몇백 권짜리 시리즈 중에서 심지어 그 책을 제가 당연히 읽었는데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 출판사는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근데 그 출판사의 책을 심지어 시집을 읽는다. 호감이 가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좀 더 정이 가고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작가님이 제가 뭐 좋아하는 어떤 가수나 배우나 뭐 다른 작가나 있다 해서 찾아서 챙겨서 따라서 듣고 막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마음에 드는 거는 보게 돼 있고 듣게 돼 있고 읽게 돼 있으니까 때에 맞춰서 쓰면 되지. 이 책은 제가 한번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찾아갔던 독립서점이 있어요. 동네에. 그 독립서점에 가서 여기는 진짜 독립서점이라 말을 해도 되겠구나. 너무 주인분의 사장님의 서점 점장님의 책에 대한 어떤 사상과 생각이 팍 느껴지는 서점이었어요. 꽃집을 같이 하고 계시는 곳이었는데 같은 책에도 저 오래된 고전에 보면 판본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표지가 다르고 어투가 다르고 뭐 하나 같을 수가 없이 너무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는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드러나는 거죠. 뭐 굉장히 오래된 고전에 판본이 한 2, 30가지가 넘 수십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어떤 판본을 나의 서점에 갖다 놓는가가 그 사장님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부분을 책에서 찾는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한 번 찾아간다 생각해가 두 번쯤 갔나, 두세 번쯤 갔나, 그 다음에 약간 거기서 그랬는데, 사장님이 이 책을 앞에 둔 거, 한 책장 책 한 칸에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놓은 게 아니고 한 것만 딱 이렇게 딱 놔둔 거였어요. 전시처럼 해놨는데 이 작가님이 이런 느낌의 글을 안 쓰거든요. 느낌이 제가 받은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님의 이름을 읽지 못하고 이 책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다른 책을 본다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읽다가
이 작가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책이, 이 작가님의 시집을 제가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책이 있길래, 여기 이 작가님 책이 두 권이나 있네? 싶어서 신기해서, 이 작가님, 저 원래 그런 거 잘 안 물어보지만,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이 작가님의 책이 있네요 하면서. 그랬더니, 신간이 있대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로 질렀습니다. 출판사 제목도 너무 좋다. 이름 시간의 흐름 출판사. 시간의 흐름 출판사. 그런데 뒤에 온점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5글자인데 원점까지 해서 6글자인 거죠.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신기한데. 출판사 이름에 이렇게 문장보호를 넣는 건 처음 보는데, 특이하다. 시리즈구나. 이 출판사도 괜찮네. 뭔가 표지는 색깔을 좀 잘 안 드러낸 것 같은데, 위로가 필요할 때, 책을 너무 읽고 싶어질 때, 상처받고 싶지 않을 때 읽으려고 샀다가 오늘 좀 즉흥적으로 읽어봤습니다. 마음에 듭니다.